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기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24시간 365일 소통하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군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그 매티스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24시간 365일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의했고 또 한 장관도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동맹 군사 현안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 국방부 실무자들에게도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내 사드 연내 배치를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 가서는 일본 방위비 확대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등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을 방문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트럼프 정부의 강요로 한국에 이어 일본을 처음 방문한 매티스 장관이 지난 3일 아베 총리와 만나서 트럼프 정권은 이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이 핵 우산에 따른 억지력 제공으로 미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 4일 아나다 도모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는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와 일본의 안전보장 방침을 천명한 건데 일본의 방위비 증강을 탐탁치 않게 여긴 그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고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행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이래서 나오는 건데요.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려는 아베 총리에게 매티스의 군비 강화 지지 발언은 큰 원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중국은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을 계기로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연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5C에 이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16까지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대응해 핵 능력 등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최근 갈등을 빚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미 간의 군사 공조 상당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첨단 전략무기 투입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떤 무기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일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올해 3월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 중인 이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전력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시키는 방안이 지금 협의되고 있는데요. 전략 무기 중에는 93,000톤급 미국 항공모함 칼빈스 전단, B-1B 등 전력 폭격기, 핵 잠수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를 포함해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에서 매티스 장관은 확장 억제력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은 늘 그래왔듯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미연합훈련에 점점 위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튿날인 북한 노동신문은 한미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강화해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제 손으로 제 눈 찌르는 멍텅구리 짓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실패 확률이 높은 ICM보다는
괌을 사정권으로 두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을 전후로 정치적 축포 효과를 노리는 도발을 감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도 첫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최신 스텔스 구축함이죠. 이 줌 RT의 한국 배치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떤 예.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미국 최신 스텔스 구축함인 줌 RT의 한국 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해리스 사령관이 지난달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본부를 방문한 우리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줌 RT를 한국의 제주도나 진해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줌 RT 배치에 대해 국방부로 공식 제안이 들어온 것이 없다라면서도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문제들이 정식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미국의 최신 전략 무기인 줌 RT 배치 문제가 정식 거론된다면 예. 사드 배치 결정 못지않은 그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 함정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외양으로 주목받은 줌 RT는 건조 비용만 아까 나왔듯이 5조가 넘는 스텔스함으로 작년 10월 태평양 함대에 배치됐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웬만한 순양함과 맞먹는 1만 5천 톤급이지만 스텔스 특수도료와 독특한 설계 덕분에 기존 함정에 비해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5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또 미래형 첨단 무기인 전자기 레일건이 또 예.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북한 내부 사정도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원훈 국가보위상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해임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무성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김원훈 국가보위상을 해임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지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네. 또 김원홍 해임 배경에 대해서 김원홍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가족에 대한 내사까지 진행하면서 김정은의 분노를 샀다는 설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아, 예. 또 오늘 한 언론은 김원홍이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런 김원홍 해임 배경설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조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런 가운데 해임 이후의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처형될 것이냐, 다시 복권될 것이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원홍 토사구팽을 계기로 북한 권력층 내 동요가 커질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예. 한때 실세 중에 실세로 불렸죠. 김원홍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형이나 복권 등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원홍과 보위성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심스럽게 향후 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김원홍이 대장에서 강등되긴 했지만 소장 계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 배경도 김원홍의 직접적 과오가 아닌 보위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등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네.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세 차례나 강등되거나 지방 협동 농장으로 추방됐다가 현재는 2인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잖아요. 2인자 자리를.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이고 반면에 보위성 부상 등 직속 부하들이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네. 김원홍 역시 공개 처형 같은 극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 북한은 이제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최측근인 리용화 장수길 부부장을 유일영도 체계 거부 혐의로 먼저 처형한 뒤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장성택을 체포하고 특별군사재판소 판결과 처형하는 공식 절차를 밟은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북한이 또 대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잠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9일에 개막하는 이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당초에 참가 불투명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북한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합니다. 애초 대북 제재로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이번 북한의 대회 참가가 불투명했었는데요. 예. 일본 정부는 참가 신청을 한 북한 대표 선수 등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 여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데 우리 정부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내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도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이 세계적 수준의 코스라고 자랑하는 북한이
북한이지만 정작 동계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는 빙상 대회 위주로 출전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는 먼저 출전권을 얻고 난 다음에 국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홍국기 기자와 북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